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저랑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계산 작업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작업 제가 누누이 자랑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함수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꿀팁 하나 드릴 테니까 제 강의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될 때 5번 정도 푸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함수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함수마다 공식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쉼표가 있죠. 이 쉼표가 바로 제가 이따 알려드릴 칸이 있는데요. 그 칸의 구분자이기도 하고 함수에 공식대로 맞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공식을 어떻게 외워요 하시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함수를 푸실 때 이 공식 하나하나 보면서 풀면 신기하게 이게 그냥 외워집니다. 진짜로 저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아마 함수 이 공식은 그냥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함수 저 독고리랑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출유형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1번 문제 한번 읽어볼 텐데요. B3셀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갖고 와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해볼게요. B3셀에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와보겠습니다.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B4셀에서 오른쪽에서 네 글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번에 클릭해 보실게요. 자, 저 따라해 보시죠. 는 하시고 영어로 L2 레프트에서 탭 눌러보시고 B3 한번 찍어볼게요. 자, 몇 글자 갖고 오시래요 여러분? 세 글자. 그래서 콤마 하시고 3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되시죠? 왼쪽에서 세 글자 갖고 와봤습니다. 2번 문제 해볼게요. 는 하시고 MID 탭. 자, B3 찍으시고요. 클릭. 자, 문제 보시면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오래요. 콤마 하시고 4,2입니다. 요게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오시는 겁니다. 닫는 괄호 해주시고요. 엔터입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는 하시고 RI 라이트에서 탭입니다. 역시 B3을 찍어주시고요. 자, 몇 글자 갖고 오시래요? 네 글자 갖고 오시래요. 콤마하고 4입니다. 괄호 닫으시고 엔터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B6셀의 데이터를 모두 대문자로 바꿀 거고요. 또 B6셀의 데이터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B5셀의 데이터를 글자 사이에 한 칸만 남기고 공백을 제거해 볼 거고요. B4셀 값 뒤에 만세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자, UP 어퍼에서 탭. 자, B6셀 클릭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5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PRO 프로퍼에서 탭. 자, 그 다음에 B6셀을 클릭해 보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글자만 대문자가 나오죠. 자, 이제 트림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TR 트림에서 탭. 자, B5를 찍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되게 여러 칸이 떨어졌잖아요. 이 공백을 다 지워줘요. 한 칸만 남기고 지워준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되시죠? 이제 엔드 연산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글자를 결합할 때 엔드 연산자 쓰시는 겁니다. Shift 누르시고 숫자 키 7번이고요. 큰 따옴표로 한글로 만세 써볼게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엑셀에서는요 글자 앞뒤에 꼭 큰 따옴표 2개가 붙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텍스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해서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봐 드릴게요. C2셀에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3셀에는 now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1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는 하시고, 자, 영어로 TO, today에서 탭, 닫는 괄호 하시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날짜가 나오죠?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NO, now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now에서 탭,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2시 6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G2, G3, G4 셀에 C2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어를 구해 볼 거고요. G6, G7, G8 셀에 C3 데이터를 이용해서 10분초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가 연도고요. 몬스가 월, 데이가 일입니다. 아워가 시간이고 미니트가 분, 세컨드가 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3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저 따라해 보세요. 는 하시고 Y2 이어에서 탭. 자, 그러면 C2 데이터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연도가 나오죠? 월도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MO. 자, month 클릭하시고 탭. C2 데이터 클릭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월이 나오고요. 일 해볼게요. 는 하시고 DA. 자, day에서 탭입니다. 자, 날짜 한번 또 찍어볼게요. C2 괄호 닫고 엔터하면 날짜에서 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4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는 하시고 HO hour에서 탭입니다. 자, C3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하면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는 하시고 MI 미니트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자, C3을 또 클릭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에 대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자,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SE 세컨드에서 탭. 자, C3을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5셀에 G2, G3, G4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볼 거예요. 저희 데이터 함수 한번 해볼 거고요. C6셀에 G6, G7, G8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타임 함수 이용해 볼게요. 자, 그리고 C7셀에 C2 날짜의 요일 번호 구할 건데 위크데이 함수로 이용할 겁니다.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5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는 하시고 DA 데이트에서 탭. 자, 보세요. 연 찍고 콤마 월 찍고 콤마 일 찍으면 이게 바로 연, 월, 일 데이터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이번엔 시간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TI 타임에서 탭.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시간 데이터 찍고 콤마 분 데이터 찍고 콤마 초 데이터 찍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시간 데이터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일 번호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WE 위크데이에서 탭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 한번 찍어보죠. C2 데이터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엔터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3일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이 1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월요일 1번, 화요일 2번, 수요일 3번. 3번 맞죠?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10셀에 공사 시작일에 작업일수를 더한 완료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워크데이 함수 써볼 거고요. 자, 9번 C13셀에 B13셀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3개월 후에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한번 해볼게요. D13셀에 B13셀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3개월 후에 말일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오몬스로 해보겠습니다. 자, 11번도 같이 해볼게요. 요 데이스가 이번 커마리 2급 실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함수인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F13셀에 F11셀과 G11셀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8번에다 클릭해 보실게요. 완료일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WO 워크데이에서 탭. 자, 보세요 여러분. 시작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콤마, 작업일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5일날 시작해서 15일 걸린대요. 언제 끝나냐 이겁니다. 26일날 끝나죠. 이상합니다. 5일날 시작해서 15일이면 원래는 5월 20일이 돼야 되는데 왜 26일이냐면 우리 휴일은 다 쉽니다. 주말도 다 쉬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일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3개월 후를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이데이트, 이데이트에서 탭, 요 날짜 찍고요. 3개월 후니까 콤마 3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네. 자, 그러면 3개월 후에 말일을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이오몬스에서 탭입니다. 자, 똑같아요. 방식은 날짜를 찍고 콤마 3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하면 3개월 후는 맞는데 이 3개월 후 달에 해당하는 말일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11번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는 하시고 DA. 자, 데이스에서 탭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날짜 찍을 때 큰 날짜부터 먼저 찍는 거예요. 자, 뒤에 날짜 찍어볼게요. 콤마 그리고 작은 날짜 찍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요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논리함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별표, 네, 또 한 번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함수를 제가 설명드리는 논리함수를 이해가 가신다면 나머지 함수들은 정말 쉽습니다. 그 정도로 논리함수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함수도 이 조건, 참, 거짓 이런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을 넣고요. 두 번째 칸은 참, 세 번째 칸은 거짓에 해당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참을 수행할 것이고 거짓이면 거짓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보면 다중 if문인데요. if가 여러 개 들어가죠. 조건, 참,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인데 거짓일 때 또 조건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 거짓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 괄호 있죠? 이거는 if의 개수만큼 닫아주게 돼요. 자, if가 2번 들어갔으니까 닫는 괄호가 2번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조건은 답만 적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조건을 쓸 때 AND랑 OR 조건이 있습니다. AND는 아까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도 해봤지만 조건이 여기 쓰는 조건들이 모두 만족할 때 참이고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거짓으로 판정이 됩니다. OR 조건도 조건을 하나씩 쓰게 되는데 이 조건들 중에 얘는 하나라도 참이라면 참이 나오고요. 셋 다 거짓이라면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자, if 에러. 자, if 에러는요, 요 값 또는 계산식의 에러가 발생하면 요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거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저랑 같이 논리함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3셀에 총점이 180 이상이면 합격을 넣을 거고 아니면 불합격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3셀에는요 국어 영어 모두 90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보통, H2셀에는요 국어 또는 영어가 90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보통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얘는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 조건이고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OR 조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한번 해볼게요. C7셀에 B7셀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if 에러 함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랑 if문 한번 해볼게요.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자, 영어로 I. 자, 그럼 if라고 여기 보이시죠? 탭 한번 눌러보시고 fx. 자, 그럼 이렇게 대화창이 뜨죠? 자, 첫 번째 칸에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총점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점, 요 2, 3이 크거나 같다 180 이상이라면, 자, 조건 끝났죠? 두 번째 칸에다 합격, 그리고 탭 누르면요 저 합격 앞뒤에 2개짜리 따옴표가 붙습니다. 탭, 그죠? 아니면 뭐래요? 불합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 볼게요. 조건 참 거짓입니다. 확인 들어가 보시고, 네,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조그만 점 보이죠? 채우기 핸들입니다. 아래로 끌어볼게요. 자동으로 계산되죠? 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I, if에서 탭, fx. 자,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요. 영어로 and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국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콤마. 자, 두 번째,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자, 조건이 이제 다 끝나서 마무리 닫는 괄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보실게요. 자, 이게 맞으면 뭐 하시래요? 한글로 우수 아니면 뭐죠? 보통 됐습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세요. 확인 눌러볼게요. 야, 역시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3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if, I, if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우리 해볼까요? or 쓰시고 괄호 열어볼게요. 국어 찍고, 자, 크거나 같다 90, 콤마, 또는이죠. 자,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괄호 닫아볼게요. 자, 국어가 90 이상이거나 영어가 90 이상이라면 그럼 두 번째 칸에 뭐라고 하시래요?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다. 자, 조건 참 거짓 들어가세요. 확인 눌러보시고 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4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I, if에서 탭, fx. 자, 그러면 얘 찍어볼까요? 예, value에 해당하는 빛을. 자, 두 번째 칸 찍어보시고요. 여기 value if error, value 값에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한글로 에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빛을 셀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라고 표시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함수 한번 저 독고리가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요 랭크 EQ랑 랭크 AVG 있죠? 요번 2016으로 바뀌면서 함수도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랭크에서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랭크 EQ는 우리가 그동안 썼던 랭크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인수, 비교할 범위, 옵션입니다. 얘도 똑같죠? 자, 랭크 EQ는 지정된 범위 안에서 인수의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가 같으면 같은 등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옵션은 0이거나 생략되면 큰 값이 1등이라는 내림차순 등수고요. 0 이외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 작은 값이 1등입니다.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등수고요. 랭크 AVG는 공식은 똑같은데 지정된 범위 안에서의 인수의 순위를 구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순위가 같으면 등수의 평균 값으로 등수를 매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등이 3명이잖아요. 5등이 3명이라면 5등이 3명이라는 건 원래는 5등, 6등, 7등이 있는데 얘가 점수가 같으니까 다 5등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5, 6, 7등의 평균 값인 6등이 등수를 매겨지게 됩니다. 이때 등수가 6등으로 나와요. 이 5등, 6등, 7등 이거의 평균 값인 6등이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 6, 7 다음에 그 다음 자료는 그럼 몇 등이 돼요? 8등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H2에서 H9셀의 총점에 대해서 내림차순 등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I2에서 I9셀의 역시 총점에 대해서 내림차순 등수 구할 건데 랭크 AVG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등수 1번 보이시죠?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array. 자, 랭크 EQ에서 탭 눌러주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대화창이 뜨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인수 순위 구할 주소 찍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할 범위 다 잡고 F4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밑에 있는 애들 등수도 다 요 범위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큰 값이 1등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걸어보면 저희가 보시면 1등, 2등, 그 다음 등수 똑같은 건 이렇게 3등이 나오겠죠? 자, 그럼 등수 2번을 해보면 이해 가실 겁니다. 이거 찍어볼게요. 는 하시고 RA, 랭크 AVG에서 탭 누르시고 자, FX. 여러분 똑같습니다. 순위 구할 주소 찍고요. 두 번째, 비교할 범위 다 잡고 F4고 큰 값이 1등이어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역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아까 등수 똑같은 게 3등이 3개가 나왔잖아요. 이건 원래 몇 등이에요? 3등, 4등, 5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등수의 평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4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일 때 등수의 평균 값인 4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등수는 뭐겠어요? 5등이 마지막이니까 6등이 그 다음 등수로 매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랭크 EQ랑 랭크 AVG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지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라지는 범위에서 번째에 해당하는 큰 값 구하는 겁니다. 여기 번째에 해당하는 스몰도 번째에 해당하는 작은 값 구해지게 됩니다. 자, 반은 분산이고요. stdv는 표준 편차입니다. 밸류가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 날짜 숫자에 해당하는 개수 구하는 거고요. 카운터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카운트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게 되고 카운트 ifs는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합니다. 공식도 그래서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 조건인데 s가 들어가면 여러 개여서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 블랭크는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 구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H11셀에 H2에서 H9에 대한 분산을 구해볼 거고요. 자, 4번도 H12셀에 H2부터 H9셀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5번 H13에 H2부터 H9에 대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고요. 자, 6번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var 바에서 탭 눌러 주십시오. 자, 그래서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총점 요거 다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 해보겠습니다. 는하고 std. 자, stdv에서 탭 눌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해볼게요. 는 하시고 LA 라지에서 탭. 되게 쉽죠? 총점 범위 다 잡으시고 콤마 2라고 쓰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자, 세 번째로 작은 값 해보겠습니다. 는하고 SM 스몰에서 탭. 자, 총점 요렇게 범위 다 잡아주시고요. 자, 콤마 3.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실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8셀에 서울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자, 이 9셀에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볼 거고요. 이 10셀에는 빈칸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셀에는 숫자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 범위 안에서 구하는 거니까 저랑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7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저희 조건 개수 한번 구해 볼게요. 는 하시고 COU 카운트 if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if는 공식이 조건 범위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 주시고 두 번째 칸에다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찾는 거죠. 조건 범위 조건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8번 해보겠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입니다. 는 하시고 COU. 자, 카운터 보이시죠? 카운터에서 탭. 자, 범위 이렇게 다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빈칸의 개수 구해볼게요. 는하고 COU 카운트 블랭크 탭. 자, 역시 해도요.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빈칸의 개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숫자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COU 카운트에서 탭. 네, 범위 역시 이렇게 잡으면 내가 범위 잡은 곳에 숫자만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셉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7셀에 B17 데이터 중 숫자만 추출해서 숫자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요 미드 함수가 숫자를 추출해 볼 거고요. value가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드를 첫 번째로 하고 value를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B24셀의 코드가 A이면서 자, 12번입니다. B24셀의 코드가 A이면서 수량이 50 이상인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갔죠? A라는 조건, 50 이상이라는 조건. 조건이 여러 개를 만족하는 개수, count ifs 함수 저 돋꼴이랑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요 11번에다 클릭해 보시고, 는하고 MID 해볼게요. 탭.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클릭해 보시고, 콤마. 자, 그럼 여러분, 요 2020을 갖고 올 건데, 요 2가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세볼까요? 자, 대한민국.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요 2가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부터 네 글자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콤마 하시고 6,4라고 적어 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숫자 데이터로 바꿔볼 텐데 여기다 클릭하고 요거 긁어볼게요. 는 빼고 범위 잡으시고요. 컨트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들어가 볼게요. VAL, value에서 탭, fx입니다. 자, 그럼 value는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컨트롤 V 해볼게요. 이러면 얘가 숫자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보시면 MID로 갖고 오면요, 여러분, 내가 숫자를 갖고 와도 left, right, mid는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요. 그래서 value를 거치면 이렇게 따옴표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문자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확인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제 12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저희 함수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count ifs. 자, 그럼 요 아래에 count ifs 클릭해 보시고요. 탭 한번 눌러 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자, 범위 잡아보죠. 코드 이렇게 다 잡고 밑에다 조건 한번 써보죠. A.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수량 범위 잡고요. 그 다음 칸 클릭하셔서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통계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삼각함수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공식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함수에 대한 의미를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은요, 범위에 대한 합계고요. sum if가 조건 합계입니다. 조건에 맞는 합계. 자, 여기 보세요.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average도요, 평균 구하는 건데 average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에요.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sum ifs랑 average ifs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um ifs, s가 들어갔죠? 여러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계고요. average ifs도 여러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합할 범위, 그 다음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아까 sum if에서는 합할 범위가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에서는 합할 범위를 먼저 주고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average ifs도 처음에 평균 구할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가세요. 자, 여러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평균 구해주는 겁니다. 자, sum product는 대응되는 범위끼리 곱한 값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얘는 되게 쉬워요.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고 median은 중간값 구하시는 겁니다. 자, 라운드부터 트렁크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라운드는 반올림, up은 올림입니다. 다운은 내림이고요. 트렁크는 자름입니다. 이 뒤에는 자릿수가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워요. 얘가 소수점 기준으로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뭐뭐뭐점 뭐뭐뭐뭐. 자, 소수점 기준으로 얘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넷째는 1, 2, 3, 4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얘가 이제 순서대로 가니까 1의 자리, 정수는 0번째가 되는 겁니다.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만 자리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점 기준으로 1, 2, 3, 4 써놓고 순서대로 흘러가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릿수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는 크지 않은 정수 구할 때 쓰는 거고요. rand between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죠. 인수 1과 인수 2의 랜덤 숫자 구해주는 겁니다.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F18셀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고 F19셀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0셀에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F21셀에는 대리점명이 서초점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번에다 클릭하시고 저희 합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영어로 SU. 자, 썸에서 탭. 자, 이렇게 범위 잡아보죠. 판매 수량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해볼게요. 는하고 AV 에버리지에서 탭. 역시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이제 서초점의 판매 금액 합계 썸if로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SU. 자, 썸if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fx. 자, 그러면 여기에다 조건에 맞게 써볼게요. 자, 서초점 찾아야 되잖아요. 대리점을 다 잡으시고 밑에다가 조건을 적어보죠. 서초점 탭. 그 다음에 합할 범위가 들어가셔야 돼요. 판매 금액을 합할 거여서 합할 범위 판매 금액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4번에다 클릭하고 서초점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AVERAGE if average if에서 탭 눌러주시고요. 자,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해볼게요. 대리점 잡아보시고요. 이게 조건 범위. 두 번째, 우리는 서초점을 찾을 거고요. 자, 세 번째, 평균 구할 범위 판매 금액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F22셀에 대리점이 서초점, 제품명이 TV인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조건이 두 개 들어갔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sum ifs 해볼 거고, 자, 6번 문제도 설명드려볼게요. F23셀에 대리점이 서초점, 제품명이 TV인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해볼게요. average ifs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에다 클릭해 볼게요. 5번에다 찍고 는하고 SU 썸ifs에서 S가 들어갔죠?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합할 범위입니다. 판매 수량 합할 거잖아요. 합할 범위 판매 수량을 잡고 자, 두 번째부터 조건 범위입니다. 대리점 다 잡아주시고 요 밑에다가 자, 서초점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칸 제품명이 TV죠? 제품명을 다 잡아주시고 자, 밑에다가 TV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합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에다 클릭하고 저 따라해 보세요. 는 하시고 AV 자, average ifs에서 탭 눌러보시고 fx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판매 수량 평균이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다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부터 조건 범위 조건 해볼게요. 자, 대리점 잡아보시고 자, 여기에서 못 찾는 거죠. 서초점. 그 다음 칸 제품명 다 잡아보시고 TV 써볼게요. 조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구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7번 한번 풀어볼게요. F24셀에 판매 수량의 중앙값 구할 겁니다. 자, I6셀에는 단가와 판매 수량 곱한 값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자, 그리고 9번도 계속 해볼게요. H10셀에 대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그 다음에 H11셀에는 정수 자리까지 내림, 그리고 H12셀에는 10의 자리까지 올림, 그 다음에 H13셀에는 100의 자리까지 자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H14셀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볼 거고요. H15셀에는 크지 않은 정수를 똑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눈하시고 M2 써볼게요. 메디안 보이시죠? 메디안에서 탭, 그 다음에 판매 수량만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끝나세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8번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는 눈하시고 SU Sum Product라고 있습니다. Sum Product에서 탭 FX. 자, 여러분 얘는 되게 쉬운 문제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단가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칸 판매 수량 범위입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올림 해볼게요. 자, 눈하시고 영어로 ROU 라운드에서 탭 누르시고요. 요 숫자 한번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콤마입니다. 자, 몇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2라고 쓰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라운드 다운 해볼게요. 눈하시고 ROU 라운드 다운에서 탭. 자, 숫자 찍어주시고요. 자, 정수까지 내림하시오 돼 있죠? 정수는 콤마하고 0이라고 쓰면 되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라운드업 해볼게요. 눈하고 ROU 라운드업에서 탭. 자, 이 숫자 찍어주시고요. 콤마. 자, 그러면 얘는 10의 자리까지 올림할 거니까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트렁크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TR 트렁크에서 탭 눌러보십시오. 자, 숫자 찍고 콤마. 자, 100의 자리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인트 해볼게요. 는하고 int 인트에서 탭. 자, 요 숫자 찍고 괄호 닫고 엔터하면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나와요. 그쵸? 엔터 한번 해보시고 얘는 채우기 핸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죠? 마이너스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필기 때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18셀에 숫자 20과 30에 랜덤 숫자, 아무 숫자나 나오게 하시옵니다. 랜드 비트윈이고요. 이 함수 한번 저 돋꼴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5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는 하시고 영어로 array 랜드 비트윈에서 탭. 자, 써볼까요? 20, 30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하고 30에 아무 숫자나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여기에다 클릭하고 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다시 치시면 매 번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로또 번호 랜덤 숫자 나오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삼각 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저 돋꼴이랑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요, 앞에 함수 앞에 이렇게 D자가 붙어요.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 db는 조건에 맞는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dCount랑 dCounter가 있는데 dCount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dCounter는 그냥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함수 이름만 틀리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고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 또는 번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한 조건인데, 자, 한번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품명이 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조건이 붙은 합계의 dsum이고요. 자, 제품명이 팁인 판매 금액의 최대값 구해보겠습니다. dmax로 구해보겠습니다. 제품명이 팁인 판매 금액의 최소값 구해볼 거예요. dmin입니다. 자, 대리점명이 서초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도 구해보겠습니다. Daverage입니다. 자, 요 네 문제 한번 저 돋꼴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번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1번 클릭하시고 저랑 조건에 맞는 합계의 뒷섬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뒷섬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칸입니다. 자,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인데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여서 판매 금액 제목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는 조건이죠. 제품명이 TV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 포함한 조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2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또 해볼게요. 자,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최대값는 하시고 Dmax에서 탭 FX.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두 번째 칸 판매 금액의 최대값이죠. 계산할 제목 판매 금액이고요. 세 번째 칸 조건은 역시 제품명이 TV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잡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3번입니다. 는 해보시고 Dmin에서 탭 FX. 자, 해볼까요, 여러분? 다 잡아보시고 판매 금액 최소값 구할 거고 조건은 제품명이 TV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대리점명이 서초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 Daverage입니다. Daverage에서 탭 FX. 자, 그럼 첫 번째 칸 역시 다 잡아주고요. 두 번째 칸, 자, 판매 수량의 평균 제목 찍어주세요. 판매 수량.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대리점명이 서초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22셀에 제품명이 TV인 데이터 개수 구할 겁니다. 디카운트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할 제목은 숫자나 날짜가 들어간 제목을 클릭해 볼 거고요. F23셀에 대리점명이 서초점인 데이터 개수를 구해 볼 겁니다. 디카운터죠. 자, A가 들어갔을 때는 계산할 제목은 아무 제목이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에다 클릭해 볼게요. 는 하시고 자, DC, 디카운트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 잡아 보시고요. 두 번째, 숫자나 날짜가 들어간 제목 아무거나 클릭하면 되는데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판매 금액 체크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 TV죠. 제품명이 TV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DC. 자, 디카운터에서 탭 FX. 자, 다 잡아보실게요, 여러분. 두 번째, 어느 제목을 개수 세실 겁니까? 아무 제목이나 찍으셔도 됩니다. 저는 대리점명 제목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찍어볼게요. 자, 조건이죠. 대리점이 서초점, 대리점명이 서초점 됐습니다. 자,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계산 작업 마지막 파트인 찾기 참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입니다. 추주는 첫 번째 칸에 셀 주소나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별표 해주세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습니다. 1, 2, 3, 4에 대한 답 구하는 거고요. 자, H룩업 V룩업 중요합니다. 별표. H룩업은요, 가로 방향에서 찾을 때고요. V룩업은 세로 방향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엔 찾을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가 찾을 번째입니다. 몇 번째 거 갖고 오겠냐 이거고요. 네 번째는 정확한 거 찾을 때 0이고요. 비슷한 거 찾을 때 1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치 한번 볼 텐데요. 서치는 셀 주소에서 내가 찾을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처음에 찾을 값, 그 다음에 셀 주소, 여기에서 찾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찾기 참조 시트에 대해 다음의 문제를 보고 계산 작업 수행해 보겠습니다. G3셀의 제품 코드에 따른 단가를
K3부터 L6 영역을 참조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VLOOKUP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H3셀의 점수에 따른 등급을 L8부터 P9 영역을 참조해서 구해보겠습니다. HLOOKUP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I3셀의 구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1이면 슈퍼, 2면 골드, 3이면 실버, 4면 브론즈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1, 2, 3, 4 구하는 추주로 한번 해볼 거고요. M12셀의 K11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A의 위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search 함수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희 같이 해볼게요. 는 하시고 VLOOKUP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찾을 값입니다. 제품 코드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두 번째 찾을 범위. 자, 교재 보시면 K3부터 L6까지 참조한다 그랬습니다. F4키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얘네들 다 지금 단가 이렇게 갖고 올 애들은 다 여기에서만 찾아야 돼서 절대 참조한 겁니다.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내가 갖고 올 건 단가인데 단가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2라고 써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나 A 찾을 건데 A라는 게 정확한 글씨로 찾아야 되겠죠? 정확한 값 찾을 때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들어가 보실게요. 네, 채우기 핸들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에다 클릭하시고 등급 갖고 와 볼게요. 등급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HLOOKUP 해보겠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요. HLOOKUP에서 탭 fx. 자, 이제 첫 번째 칸 찾을 값입니다. 점수로 찾을 거예요. 점수. 두 번째. 자, 문제 보시면 얘는 L8부터 P9까지를 참조하라 그러고요. 얘네들 다 여기에서 참조할 거니까 F4로 고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갖고 올 등급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있죠? 2라고 써주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 90 찾을 건데 90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85점, 99점, 88점. 이 점수들은 여기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없으면 비슷한 값 찾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1 써볼게요. 자, 볼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비슷한 거 찾는다 그래서 1 써봤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우리 추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는 하시고 ch 추주. 자, 추주에서 탭 fx. 네. 자, 추주는요, 첫 번째 칸에 셀 주소를 찍습니다. 구분 데이터 클릭해 보시고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고 1일 때 답은 뭐죠? 슈퍼, 탭, 2면 골드, 탭, 3이면 실버, 탭, 4면 브론즈입니다. 첫 번째 칸은 셀 주소나 계산식이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 답만 적어준다. 1일 때 답, 2일 때 답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확인 눌러보시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클릭하시고 는 해볼게요. search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E search에서 탭, 그 다음에 fx. 자, 여러분 search는 찾는 건데요. 처음에 찾을 값 소문자로 A라고 써볼게요. A 찾을 거고, 두 번째 within text 어디에서 찾겠냐 이겁니다. 자, K11 찍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자, 얘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A가 첫 번째 있죠?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 독고리랑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계산 작업을 완료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에 생각하던 두려움보다는 좀 쉽구나, 할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이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아까처럼 5번 정도 풀어볼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동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기 쉽게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세 번째 분석 작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독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